자, 얘들 안녕. 지금부터 IB Math AA Common Topics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할게. 자, 선생님 이름은 브라이언 리더. 자, 선생님의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선생님은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Math를 전공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대학원에서 Math를 전공했다. 자, 선생님 경력을 좀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은 쭉 읽어 나가도록 하고, 자, 맨 마지막 2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기억을 해주도록 하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20권 이상의 수학책을 집필을 했고, 자, 현재 아마존닷컴에서 출판 중이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름을 검색을 해서 어떠한 리스트에 책을 썼는지 확인해 주도록 한다. 자, 선생님의 경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 수학 전문가이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자, 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냐? 자, 여기 이유 나와 있지.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빨리 향상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IB Math의 구성과 그 다음에 어떤 토픽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지를 자, 이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IB Math는 크게 두 개의 과목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AA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AI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과목에는 두 개의 과정이 있어. 하나는 S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L이라고 한다. 자, SL 과정을 여러분들이 끝내기 위해서는 자, 여기 표 보면 뭐가 돼 있니? 첫 번째는 Core Topics, 이 과정을 끝내야 되고 두 번째는 SLH Common Topics를 끝내야 여러분들이 SL 과정을 끝내게 되고 SL 과정을 끝낸 학생을 대상으로 HL Only Topics를 공부를 하게 되면 비로소 HL 과정을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AA의 SLHL Common Topics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AA하고 Common Topics를 공부해야 될까?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 AA에서 SLHL 과정에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기본 핵심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Common Topic을 배워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스터 프랩에서 IB Math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 Common Topics를 곧바로 공부하지 말고 이 전 단계 뭐니? Core Topics를 먼저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Common Topics를 공부해 주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IB Math Common Topics에 대한 내용을 여기가 지금 칠판에 나와 있지, 그치?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IB Math의 오버뷰를 살펴보면 두 과목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AA, AI, 그 다음에 각각의 과목들은 SL과 HL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분석해 본 결과는 AA하고 AI의 공통된 토픽은 약 70%가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어. 자, 그러면 이 다음 표를 보면 SL과 AA와 AI에 포함된 토픽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보면서 어떤 토픽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AA하고 AI의 공통된 토픽이 70%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AA라는 과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어떠한 토픽들이 추가가 됐냐면 맨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있지? 캘큘러스라고 써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캘큘러스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공통된 토픽에 들어가면 그 과목이 AA 과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보면 어떠한 과목을 어떠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끝낼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 있으니까 확인해 주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IB Math 특징을 보면 토픽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수학 커리큘럼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IB Math의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최단 기간 IB Math AA의 커먼 토픽을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IB 가이드라인하고 커리큘럼을 완전히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그 다음에 IB 익셈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토픽들을 하나로 묶어서 레슨을 만들었고, 그 레슨에는 필수 예제하고 그 다음에 20개 이상의 실전 문제를 선생님이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일일이 하나로 손으로 풀어가면서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개념에 대한 충분한 리뷰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전 적용력을 향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 토픽들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IB exam에서 7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IB AA 과정 커먼 토픽을 들어야 될까? 자, 첫 번째 AA 과정을 수강 예정인 학생들은 당연히 들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커먼 토픽을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초가 약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 자, 그 다음에 필수 이론과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파이널 시험을 앞에 두고 복습을 빨리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수강생 90% 이상이 지금 7점 만점을 받았고, 따라서 검증된 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은 20년 이상의 경력의 수학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 노동통계청에서 통계학자로 일했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이 있지, 그치? 자,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최단 시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IB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트로덕션을 살펴봤고, 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한 이 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첫 번째 레슨에서 만나도록 하자. 바이바이.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1 바이노미얼 티어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우리가 수업을 배우면서 바이노미얼 많이 들어봤지, 그지? 자, 바이노미얼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렇지, two terms, term이 두 개 있는 거를 나타내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배울 때 a 플러스 b 스퀘어 많이 익스펜드 해봤잖아. 뭐였니 이거는? a 스퀘어 플러스 2ab, 그치? 플러스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전체의 큐브. 이것도 본 적 있지? 이거 익스펜드 하면 어떻게 돼? a 큐브 플러스 3a 스퀘어 b 플러스 3ab 스퀘어 플러스 b3와 같이 나타내지, 그지? 자, 이래서 두 개의 term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엑스포넌이 있는 거, 이런 식을 쉽게 우리가 일일이 익스펜드 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theorem을 바로 바이노미얼 theorem이라고 한다. 바이노미얼 theorem이라고 하고, general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의 nth 파워일 때 바이노미얼 theorem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k equal to 1 to n, 그 다음에 n choose k, 그 다음에 a to the power of n minus k times b to the power of k와 같이 나타내는 게 바이노미얼 theorem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n choose k 이거 배웠었지 우리? 어떤 건 이거는? combination이지. n choose k. n choose k는 combination이야. 그래서 포뮬라 어떻게 되니? 포뮬라 n factorial over n minus k factorial times r factorial. 그지? 자, 그리고 이 바이노미얼 theorem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바이노미얼 theorem의 엑스포넌이 n이란 말이야. 엑스포넌이 n이면 몇 개의 term을 우리가 가질까? 몇 개의 term? k가 k가 1이 아니라 0야, 0. 자, 엑스포넌이 n이면 바이노미얼 theorem의 엑스포넌이 n이면 몇 개의 term을 갖는다? n 플러스 1 terms를 갖게 된다. 자,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제곱 엑스포넌이 2지, 그지? 자, 그러면 몇 개 term을 갖고 있니? 1, 2, 3 terms, 그지? 만약에 a 플러스 b의 큐브 엑스포넌이 3다. 그러면 몇 개 term을 갖고 있어? 1, 2, 3, 4 terms, 그지? 그래서 엑스포넌이 n이면 항상 우리가 갖게 되는 term의 숫자는 엑스포넌보다 1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엑스포너 봐봐. a에 대한 엑스포너 한번 봐봐라. 자, a 스퀘어는 선생님 다 쓸게. a 스퀘어 b to the power of 0와 같이 쓸 수 있지. b to the power of 0는 1이지. 자, 그러면 a가 decrease by 1일 때 2에서 1로 줄었지. 그러면 exponent of b는 어떻게 됐니? 1만큼 늘어났지. 그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가 줄어들 때 1만큼 줄어들 때 b는 얼만큼 늘었니? b는 1만큼 늘었지. a가 1만큼 줄어날 때마다 b는 1만큼 늘었지. 그지? 보이니? 자, 요거를 여러분들을 기억을 해야 돼. a의 파워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b의 파워는 하나씩 는다. 그래서 a exponent of a decreases by 1 하면 어떻게 돼? exponent of b가 increases by 1, 그지? 자,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어떤 주어진 term에서 sum of the exponent을 한번 구해보자. 주어진 term에서 sum of the exponent 얼마니? 2하고 0 더하니까 2. 1하고 1 더하니까 2. 그 다음에 b 스퀘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a 0 파워 그 다음에 b 스퀘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exponent 더하면 얼마? 2. 그치?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큐브일 때, 자, sum of the exponent 얼마니? 3. 그지? 3. a 큐브는 a 0 파워 b 큐브니까 sum 얼마야? 3.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sum of the exponents in each term 뭐랑 같아? exponent과 같다. 자, exponent of a plus b. 이렇게 exponent a plus b의 exponent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선생님이 first term을 구하고 싶어. first term. 그러니까 첫 번째 term이지. 첫 번째 term. 첫 번째 term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k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자, 만약에 두 번째 term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k에다가 뭘 집어넣어? k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자, 만약에 선생님이 r 플러스 1 term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k는 뭘 집어넣어야 돼?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뭐 r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의 바이노미얼 theorem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이어서 example 1을 통해서 바이노미얼 theorem을 한번 expand를 해보자. 자, example 1. 자, use the binomial theorem to expand x plus 2 to the fifth power. 그지? 자, 그러면 binomial theorem 한번 써볼까? k는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 다음에 n choose k. n은 뭐야? 5이니까 5 choose 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니? 이게 a가 되는 거지. x가 a. 그래서 x to the power of 5 minus k. 그 다음에 b는 2가 되니까 2 to the power of k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k는 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k equal to 0. 그 다음에 k equal to 1. k equal to 2. k equal to 3. k equal to 4. k equal to 5. 자, 한번 집어넣어 보고 expansion을 해볼게. 자, choose 5, choose 0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x to the power of 5 minus 0. 그러니까 5. 그 다음에 2 to the power of 0가 되겠지. 그지?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니? 5 choose 0는 이거는 1.
1 times x to the power of 5, 그 다음에 2 to the power of 0는 그냥 1이야. 그래서 첫 번째 term에서의 value는 뭐다? x to the fifth power다. 자, 그 다음에 k 코드 1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k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지. 5 choose 1, x to the power of 5 minus 1. 그러니까 x to the power of 4, 그 다음에 2 to the power of 1. 그러니까 여기다 k를 집어넣어서 x to the fourth power, 2 to the power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 방금 패턴 배웠잖아. 그래서 x의 엑스포넌이 하나 줄면 다른 term의 엑스포넌이 1만큼 는다라는 패턴을 배웠지.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편할 대로,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사용하면 돼. 자, 정리하면 5 choose 1은 5. 그래서 x to the fourth power 5 times 2니까 10이지 10. 그래서 10 x to the fourth power가 된다. 자, 그 다음에 k 코드 2일 때 5 choose 2. 그 다음에 x가 1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2의 엑스포너는 늘면 되겠지. 그치? 자, 5 choose 2는 얼마냐면 10이야 10. 그래서 10 x cube 그 다음에 4. 얼마니 정리하니까 40 x 큐브이 되겠지, 그지? 40x 큐브. 자, 그 다음에 k 코드 3일 때 5 choose 3, 5 choose 3, x square, 그 다음에 2 큐브이 되겠지. 자, 5 choose 3.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3, 트리고노메트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고노메트리 시작할 때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앵글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앵글에는 기본적인 regular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coterminal angle, reference 앵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앵글의 차이점을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trigonometry에서 앵글을 나타낼 때 variable을 theta를 많이 쓴다. theta.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variable이 나타나면 앵글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앵글은 two rays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angle is formed by 자, two rays라고 했지, 그지? 하나는 initial side. 자, 하나의 ray를 첫 번째 ray를 우리가 initial sid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ay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erminal side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첫 번째 ray initial side라고 하고 두 번째 ray terminal side라고 얘기를 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앵글을 theta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angle in standard position. 자, 이러한 용어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angle in standard position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initial side는 어디에 있냐면 positive x-axis에 위치하게 돼. 자, 이거는 fixed야, fixed. 그래서 initial side는 항상 positive x-axis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 fixed side. 자, 그 다음에 터미널 사이드를 로테이트 해가지고 앵글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약에 터미널 사이드를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포지티브 앵글을 얻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같은 이니셜 사이드에서 터미널 사이드를 클락와이즈로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하게 되면 우리가 네거티브 앵글을 갖게 된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앵글 150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positive x-axis에다가 initial side를 locate 하고 그 다음에 positive이지 positive이니까 terminal side를 counter clockwise로 움직여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150를 얻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210 디그리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니셜 사이드는 positive x-axis가 있고
네게티브 앵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터미널 사이드를 클락와이즈로 로테이트 해야 되겠지. 자, 이만큼 로테이트 하면 마이너스 180, 그 다음에 다시 30도를 더 로테이트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앵글이 마이너스 210 디그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드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0부터 90 디그리, 90부터 180 디그리, 180부터 270, 그 다음에 270부터 360 디그리라고 했을 때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First quadrant이라고 하지. 자, 여기는 뭐니? Second quadrant, 여기는 Third quadrant, 여기는 Fourth quadrant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이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코터미널 앵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코터미널 앵글. 자, 코라는 의미는 뭐니? 코는 뭐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same이다. 그지? same, terminal side. 같은 터미널 사이드를 갖는 앵글을 우리가 코터미널 앵글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30도 디그리, 30 디그리. 뭐 이 정도 있겠지. 그지? 터미널 사이드, 이니셜 사이드니까 이쪽 앵글이 30 디그리가 될 거고. 자, 만약에 선생님이 390를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390 디그리. 자, 먼저 360도 돌리고 그 다음에 30도 더 돌려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앵글이 어떻게 된다? 이 앵글이 390 디그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30도 디그리하고 390도 디그리 어떻게 되니? 같은 터미널 사이드를 갖고 있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앵글은 뭐다? 코터미널 앵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만약에 앵글을 클락와이즈로 로테이트 했어. 예를 들면 네게티브 330라고 해보자. 네게티브 330 어떻게 될까? 이 정도 되겠지, 그지? 네게티브 330 디그리.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네게티브 330 디그리도 같은 터미널 사이드를 갖게 되지. 그치? 그래서 30도, 3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0 디그리 모두 다 같은 터미널 사이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앵글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코터미널 앵글스라고 한다. 자, 왜 코터미널 앵글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인과 코사인, tangent of the angle를 이별을 할 텐데 왜 코터미널이 중요하냐면 사인과 코사인, tangent 값들이 다 같아. 자, 예를 들면 sin 30 degree는 sin 390 degree와 같게 되고 자, 이 밸류는 역시 마찬가지로 sin of minus 330 degree와 같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지, 그지? 사인과 코사인 역시 마찬가지야.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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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젠, 텐젠, 텐젠 다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reference angle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앵글을 폼드 할 때 두 개의 사이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첫 번째는 뭐였어? 이니셜 사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미널 사이드였지. 그지? 자, 근데 레퍼런스 앵글은 뭐냐면 레퍼런스 앵글은 다른 두 개의 사이드를 이용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reference angle is formed by terminal side. 터미널 사이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드가 뭐냐면 closer, 가까운 x-axis를 기준으로 우리가 reference angle를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angle in standard position은 항상 initial side가 positive x-axis에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리고 이 사이드는 항상 fixed 돼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터미널 사이드를 first quadrant에 그렸어. 자, 그러면 앵글은 어디 있겠니?
angle is formed by initial and terminal이니까 여기 있겠지, 그지? angle, theta. 자, 그러면 reference angle. 만약에 terminal side가 여기 있으면 reference angle는 어디 있겠어? reference angle is formed by terminal side and closer x-axis야. 자, 이쪽 x-axis가 될 수 있고 이쪽 x-axis가 될 수 있는데 가까운 쪽은 어느 쪽이니? 이쪽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reference angle은 angle theta와 같다. 만약에 terminal side lies in the first quadrant.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terminal side가 second quadrant에 있다라고 하면 angle은 어떻게 되니? angle is formed by initial side and terminal side니까 angle은 여기 있겠지. 자, 그 다음에 reference angle은 어디 있을까? reference angle is formed by terminal and closer x-axis. 자, 이쪽이 가깝니? 이쪽이 가깝니? 이쪽 x-axis가 가깝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앵글이 뭐다? reference 앵글이 된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erminal side가 third quadrant에 있다라고 한다면 앵글은 어디 있니? angle is formed by initial and terminal side니까 이쪽이 앵글이 될 거고 reference 앵글은 어떻게 돼? reference angle is formed by terminal and closer x-axis. 이쪽이 가깝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reference 앵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erminal side가 만약에 fourth quadrant에 있다라고 하면 앵글은 어디 있을까? angle is formed by initial and terminal. 자, 그 다음에 theta는 여기.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7,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우리가 core 토픽을 배웠을 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그지? 자, 일반적으로 probability가 가장 큰 probability는 뭐라고 그랬니? 1이라고 그랬지, 그치? 1. 그 다음에 probability가 가장 작은 값은 0란 말이야. 그래서 probability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어떠한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의 펑션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rea under curve from 뭐 A부터 B까지의 area가 1이 되면 이 area under curve가 1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펑션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robability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지? 첫 번째는 뭐였을까? normal distribution이었지, 그지? normal distribution. 자, normal distribution의 mean을 뭐 mu라고 하고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을 시그마라고 할게. 자,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니? 두 번째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했었지, 그지? 자,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은 뭐니? 민 값이 0지, 0. 그지? 민 값이 0.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이 1인 distribution을 우리가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또한 standard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probability, area under curve를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먼저 normal distribution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만든 author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distribution을, normal distribution을 mean과 sigma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ean과 그 다음에 variance, standard deviation의 제곱,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variance가 주어졌는지 꼭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 주기를 바랄게. 이거는 standard deviation. 자, 그러면 normal distribution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normal distribution은 symmetric about 뭐니? symmetric about mean이지.
mean 값을 중심으로 left part하고 오른쪽에 있는 right part하고 똑같지, 그지? 자, 그래서 symmetric about mean이다. about the mean. mean을 우리가 mu를 사용해서 나타냈지, mu. 그치? mu. 이건 그릭 레터야, mu.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normal distribution의 펑션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어진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1 over sigma square root of 2pi 그 다음에 e to the negative 1 over 2 x minus mu over sigma의 전체 제곱이 이 normal distribution을 나타내는 펑션이에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스태티스틱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이런 펑션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수학 실력을 필요로 한다.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레벨에서는 그러한 이러한 펑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깊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oncave up과 concave down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러한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concave up이라고 해. concave up.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concave down이라고 한다. concave down. 자, 그러면 inflection point를 선생님이 define을 해야 되는데 inflection point는 뭐냐면 concavity가 바뀌는 포인트를 우리가 inflection point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만약에 그리면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어떻게 되니? concave down이지. 그치? concave down.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뭐니? 이건 U-shape이니까 concave up이지. 그치? concave up.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concavity가 바뀌었지. down에서 up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포인트를 뭐라고 그런다? inflection point라고 한다. 자, 그러면 normal distribution을 보면 inflection point가 있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지. 이 포인트가 바로 뭐다? inflection point다. 자, 그래서 mean을 중심으로 inflection point의 거리는 얼마큼 있는 거야? 결국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inflection point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mu니까 시그마를 더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mu 플러스 시그마가 될 거고, 그치? 이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어? mu에서 시그마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mu 마이너스 시그마가 된다. 그치? 그래서 inflection point의 코오디네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mu 마이너스 시그마하고 mu 플러스 시그마로 우리가 inflection point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maximum value는 뭐냐면 0, 가장 큰 maximum value는 1 over sigma square root of 2pi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중요한 value는 아니고 이러한 특징이 normal distribution이 갖는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을 probability를 이용해서 probability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area under curve는 어떻게 되겠어? area under curve는 우리가 이러한 definite integral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었지. 그치? 자, 이 주어진 펑션을 f of x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probability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맨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오른쪽까지의 이 area는 결국 얼마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normal distribution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꼭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empirical rule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mean을 중심으로 시그마 값을 얼만큼 떨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게 empirical rule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선생님이 3개의 normal distribution을 칠판에다가 그려보도록 해볼게. 자,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 empirical rule이야. 자,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해볼게. 자, 이거를 empirical rule이라고 한다. empirical rule. 자,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의 mean을 mu라고 할게. mu. 자, 그 다음에 mean을 중심으로 one standard deviation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값은 뭐가 되겠어? mu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어떻게 되겠어? mu 플러스 시그마가 된다. 자, 그러면 mu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u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area under curve는 probability를 나타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probability는 얼마냐면 68%야. 자, 요거를 외우란 얘기야. One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an을 움직이면 이 area under curve는 probability를 나타내고 그 value는 얼마다? 68%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ean을 중심으로 two standard deviation을 움직일 거야.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two standard deviation을 움직이면 여기 값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값은 mu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될 거고.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11 optimization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local max와 minimum 공부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optimization은 뭐냐면 local max와 local minimum의 application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교재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느낌을 갖도록 한다.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니? Read the problem and draw diagram.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unknown variable 있단 말이야. 그래서 variable을 이용해서 그 unknown 값을 define을 하고 그 다음에 mathematical equation을 셋업을 해야 된다. 자, 어떠한 mathematical equation을 셋업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optimization equation을 셋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information에서 constraint equation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equation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자, 네 번째 optimization을 function of the only one variable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number 5 differentiate 그 다음에 number 6 find the local max minimum using first 아니면 second derivative test를 이용해서 local max인지 minimum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example 1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example 1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Find the two positive numbers whose product is 100 and whose sum is minimum. 자, 여기서 우리가 optimization equation 뭐가 있을까? 뭐를 찾는 거니? sum이 minimum이다. 그치? sum이 minimum이다. 자, sum of the two numbers를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나타낼 거고 두 개의 unknown number를 x, y라고 할게. 자, 그러면 constraint은 뭐가 되겠어? constraint. 두 개의 equation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optimization equation은 이거고 우리가 여기서는 minimize 하는 거야. minimize. minimize. 자, 그 다음에 constraint은 뭐니? product이 100다. product. x, y가 100다. 그지? 이게 constraint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optimization equation을 보면 s, 그 다음에 x하고 y 보이지? variable이 몇 개니? 3개 variable이잖아. 그치? optimization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몇 개의 variable 사용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 2개의 variable만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x랑 y, s,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constraint을 이용해서 하나의 variable을 없앨 거야. 자, 그러면 constraint equation에서 양쪽을 x로 나누면 y는 얼마니? 100 over x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 expression을 y에다 집어넣으면 sum of the two numbers를 in terms of x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variable을 몇 개 사용했어? x하고 s만 있지. 두 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optimization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critical number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 s prime of x differential 하면 1 minus 자, 100 times 1 over x니까 이거를 differential 하면 어떻게 되니? 100는 remain same 그 다음에 1 over x만 differential 하면 되지. 자, 1 over x의 derivative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는데 어떤 거였니? minus 1 over x square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differential 하면 100 over x square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critical number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equal to 0를 놓고 x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자, 정리를 해보면 1은 x square over x square 같이 쓸 수가 있고 minus 100 over x square니까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x square minus 100 over x square가 뭐다? derivativ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critical number는 뭐니? denominator가 x square니까 이거는 항상 positive가 되겠지. 그래서 numerator만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 square minus 100가 0가 되니까 x는 얼마다? x square는 100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critical number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 critical number에서 우리가 max를 갖는지 minimum을 갖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어진 first derivative를 보면 rational function이니까, 그치? second derivative 테스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 그냥 first derivative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지? 자, 그러면 first derivative를 보면 x square minus 100이고 x square denominator expression을 보면 x square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positive란 밸류란 말이야. positive value이기 때문에 first derivative의 sig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ignore 해라. 자, 그러면 s prime x는 어떠한 펑션이 되는 거니? x square minus 100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ritical number는 얼마다? 마이너스 10과 10이다.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example 1을 보면 find the two positive integer. negative number는 우리는 컨시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지우면 될 것 같고 자, 10에서 우리가 놓고 maximum을 갖는지 minimum을 갖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이 그래프는 first derivative에 해당되는 그래프야. 자, 그러면 사인이 어떻게 바뀌니? 10을 중심으로 first derivative의 사인은 마이너스와 positive 같이 변했지.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1하고 positive로 변했으니까 at x equal to 10 어떻게 되니? local minimum을 갖겠지, 그지? 자, 그래서 at x equal to 10 어떻게 되는 거니? sum은 minimize가 된다, 그지? sum은 minimize. 자, 우리가 value를 찾는 거니 안 찾는 거니? find the two positiv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랑 y랑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x가 10일 때 y는 얼마니? y는 100 over x지, 그지? 100 over x고 x는 10이니까 결국 뭐니? y 값은 얼마다? 10이다. 자, 이렇게 해서 x가 10일 때 그 다음에 y가 역시 마찬가지로 10일 때 sum은 minimiz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critical number를 x equal to 10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값에서 minimize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안 돼. 반드시 first derivative test나 second derivative test를 이용해서 critical number에서 local max를 갖는지 minimum을 갖는지 과정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을 스킵하지 말고 꼭 확인을 해서 max를 갖는지 minimum을 갖는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example 2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자, example 2를 읽어보면 A farmer has 1,000 meters of fencing and wants to fence off a rectangular field that borders a straight river. 자, straight river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straight river. 자, 그 다음에 지금 farmer가 뭐를 원하는 거니? rectangular field에다가 지금 fence를 만드는 거지, 그치? 이런 식의 fence를 만드는데 along the river에는 fence를 만들지를 않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니? The dimension of the field that has the largest area. 자, 여기에 fence의 길이를 얼만큼 해야 이 area of the rectangle field가 maximize가 될까? 그치? largest area가 될까를 알아맞추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먼저 이 rectangle field의 width를 x라고 할게. width를 x. 자, 그 다음에 length를 y라고 한다면, 자, 이쪽 river에는 우리가 fence를 만드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니? largest area. 그러면 optimization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지? optimization은 우리가 지금 large니까 maximize 하는 거지. maximize, 그지? maximize. 자, 그러면 area에 대한 equation 어떻게 될까? area of the rectangle은 어떻게 되니? length times width니까 xy가 되겠지, 그지? 자, 이 부분이 optimization의 equation에 관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optimization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equation을 얻는다고 했었지. 두 번째 건 뭐니? constraint.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원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lesson 12 integration techniqu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첫 번째 lesson 12 첫 페이지에 뭐가 돼 있니? basic indefinite integral 17 보이지? 17개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같이 구어하면서 여러분들 memorize 해주기를 바란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돼 있니? 첫 번째 c times f of x dx. 자, c 앞에 펑션 앞에 constant, c라는 것은 constant이야. constant 있으면 인테그럴 앞에 c로 빼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테그럴이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런이지, 인테그랜. 인테그럴 dx 사이에 있는 펑션을 우리가 인테그랜이라고 그랬지, 인테그랜. 자, 그래서 인테그랜이 sum of the 아니면 difference of the two function으로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두 개의 definite, indefinite integral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integral f of x dx 플러스 마이너스 integral g of x dx.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ntegral xn dx. 자,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indefinite integral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돼. 자, x to the power of n 이렇게 엑스포넌으로 쓸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anti-derivative지, anti-derivative. 자, 그럼 어떻게 찾니? increase exponent by 1 한 다음에 이 value를 flip 1 over n plus 1과 같이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indefinite integral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 anti-derivative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 플러스 c를 찾아야 된다. 자, 이 expression을 anti-derivative라고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해보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니?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다. 이게 네 번째고, 세 번째는 그냥 constant이야, constant. 인테그럴의 k, dx. constant이 있으면 kx 플러스 c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integral 1 over x dx야. 자, 여기 해당되는 anti-derivative는 ln absolute value of x 플러스 c다. 자, 외워줘야 된다. 쓰면서 여러분도 memorize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integral ax dx가 있을 때 exponential function이지, 그지? 그래서 exponential function의 anti-derivative는 a to the power of x over ln a 그 다음에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니? 이제는 exponential function인데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지. e to the x지.
2to the x의 anti derivative는 2to the x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c를 붙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은 뭐니? sin x dx, 그지? 자, 어떤 펑션을 differentiate 해야 sin x가 나오니?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해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differentiate 해야 sin x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integral cosine x dx. 어떤 펑션을 differentiate 해야 cosine x가 나와? sine이지, 그지? 그래서 sin x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10번째 살펴보면 integral secant square x dx. 역시 마찬가지로 tangent x를 differentiate 하면 secant square x가 나오지. 그래서 anti-derivative는 tangent x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1 보면 integral cosecant square x dx. 자, 여기에 해당되는 anti-derivative는 뭐니? 마이너스 cotangent x다.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2번째 살펴보도록 해보자. 12번째.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써보면서 memorize를 해야 돼. 자, integral secant x, tangent x, dx. 자, 어떤 펑션을 differentiate 하면 secant x, tangent x가 나와? secant이지, secant. 그래서 secant x 플러스 c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3번째. integral cosecant x, cotangent x, dx는 뭐다? 마이너스 cosecant x를 differentiate 하면 secant, cosecant x, cotangent x 나오니까 마이너스 cosecant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14번째. 자, 1 over x square plus 1 dx.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17 basic indefinite integrals은 memorize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포함을 시킨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definite integrals을 외워주기를 바랄게. 자, indefinite integral. 자, 그러면 이거를 integrate 하면 얼마다? inverse tangent x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15번째. integral 1 over square root of 1 minus x squared dx. 여기에 해당되는 anti-derivative는 inverse sin x plus c. 자, 그 다음에 16번째 integral tangent x dx는 ln absolute value of secant x plus c다. 자, 그 다음에 17 integral cotangent x dx는 무엇이다? ln absolute value sin x 플러스 c다. 자, 이렇게 해서 17개의 indefinite integral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단순한 거야. 가장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워주기를 바랄게. 자, 이렇게 해서 example 1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indefinite integrals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example 1부터 4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17개 썼는데 이 17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첫 번째 거 보면 indefinite integral, find the indefinite integral. 자, 이거를 노테이션을 쓰면 뭐니? 인테그럴 심볼 써주고 그 다음에 cube root of x square dx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펑션을 우리가 differentiate 해야 인테그랜 이거를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 4번 basic indefinite integral 이용해서 우리가 anti-derivative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 자, 이거를 우리가 exponent으로 쓸 수가 있지. 어떻게 쓸 수가 있니? x to the power of cube root는 denominator가 3라는 얘기고 x square 그러니까 2 over 3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 over 3가 n인 거야. 자, 그러면 포뮬라 어떻게 되니? x to the power of n-1 이 value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5 over 3겠지. 그 다음에 뭐니? 1 over n plus 1 이 expression을 플립하라는 얘기야. 플립 하면 어떻게 되니? 3 over 5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플러스 c를 붙인다.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의 indefinite integral은 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example 2 살펴보도록 해보자. example 2. 자, example 2를 보면 find the indefinite integral of, 자, 이거를 노테이션을 쓰면 integral, 그 다음에 x square 플러스 x 플러스 1 over x dx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테그럴과 dx 사이에 있는 이 펑션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인테그랜이라고 했지, 인테그랜. 그치? 자, 그러면 17가지의 베이직 인데피니트 인테그럴을 한번 쭉 살펴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와 같은 인테그럴이 있니, 없니? 자, 없단 말이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이 펑션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야 돼.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쪼갤 거야, 이렇게. 자, 3개로 쪼그면 어떻게 되니? x square over x. 그러니까 결국 x고, 그 다음에 x over x니까 1. 그 다음에 1 over x와 같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basic indefinite integral 이용해서 3개의 expression을 각각 떨어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각각의 indefinite integral을 우리가 evaluate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니까 x to the power 1. 자, 그래서 네 번째를 이용해서 우리가 anti-derivative 아니면 indefinite integral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increase exponent by 1.